꿈꿨던 것보다 좋은 곳. 두 번째 주. 콜드워터는 지리적으로 캐나다의 일부 지역보다 북쪽에 있고 미시간호에서 몇 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작은 타운이다. 여기서는 9월에 내리는 차가운 안개비가 진기한 것이 아니었다. 싸늘한 날씨에도 설리번 하딩은 걷고 있었다. 아버지의 자동차를 빌릴 수도 있었지만 10개월간의 수감 생활 탓인지 걷는 것이 좋았다. 스키 모자에 낡은 스웨이드 재킷을 입은 그는 20년 전에 다녔던 고등학교, 지난 겨울 문을 닫은 목재 야적장, 임대용 보트가 조개 껍데기처럼 포개져 있는 낚시가게, 종업원이 벽에 기대 손톱을 들여다보고 있는 주유소를 지나갔다. 내 고향 마을, 설리번은 생각했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데이비드슨 앤 선스라고 적힌 작은 매트에 신발을 닦았다. 그는 문 위에 작은 카메라가 달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무의식적으로 모자를 벗어 수치 많은 갈색 머리카락을 휙 넘기고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았다. 잠시 후 아무 반응도 없자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장례식장의 온기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벽은 진한 색깔의 오크로 덧대어져 있고 의자가 없는 책상에 방명록이 펼쳐져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관리자가 두 손을 마주잡고 서 있었다. 짙은 눈썹과 수치 적은 밀집 색깔의 머리카락에 키가 크고 뼈대가 가는 창백한 남자였다. 60대 후반으로 보였다. 호러스 벨핀입니다. 그가 말했다. 설리 하딩입니다. 아, 예. 감옥에 있느라 아내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죠? 설리가 생각했다. 설리는 머릿속으로 상대가 다하지 못한 말을 떠올리면서 내뱉어지지 않은 단어들이 내뱉어진 단어들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는다고 생각했다. 지젤이 아내였습니다. 유감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이 얘기를 들으셨겠죠? 내가 가족입니다. 물론이죠.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유골은요? 설리가 말했다. 안치소에 있죠. 열쇠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사무실로 갔다. 설리는 테이블에서 팸플릿을 집어들었다. 팸플릿을 펼치자 이런 문장이 나왔다. 화장된 유해는 바다에 뿌리거나 헬륨 풍선에 담거나 비행기에서 날리거나. 설리는 팸플릿을 제자리에 던져두었다. 비행기에서 날리거나. 신도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20분 후 설리는 아내의 재가 담긴 천사 모양의 유골함을 들고 그 건물에서 나왔다. 그는 한 손으로 유골함을 들려고 했지만 너무 성의 없게 느껴졌다. 그래서 두 손으로 유골함을 감싸 안으려고 했지만 재물을 바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그는 아이가 책가방을 안듯 유골함을 두 팔로 껴안고 발꿈치로 빗물을 튀기며 콜드워터 거리를 800m쯤 걸었다. 그는 우체국 앞에 벤치에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있었다. 비가 그쳤다. 교회종이 멀리서 울렸다. 설리는 눈을 감고 지젤이 그를 팔꿈치로 꾹 찌르는 것을 상상했다. 그녀의 청록색 눈, 감초같이 검은 머리카락, 가느다란 몸. 설리에게 기대던 좁은 어깨는 나를 지켜줘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는 결국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그 사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치 쓰러진 남자와 자기로 빚은 천사가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소식은 전화로 전해진다. 아기의 탄생, 커플의 약혼, 늦은 밤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 좋든 나쁘든 인간의 여정에서 중요한 사건은 대부분 따르릉 소리로 전조를 드러낸다.
테스는 이제 부엌바닥에 앉아 다시 그 소리가 울리기를 기다렸다. 지난 2주 동안 그녀의 전화기는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어딘가에 어떻게든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100번째로 최근 대화를 되새겼다. 테스, 울지 마라 얘야. 엄마일 리가 없어요. 나는 여기 잘 있단다. 그녀의 어머니는 호텔에서든 스파에서든 심지어 반 시간 정도 떨어진 친척집에서든 통화를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기 잘 있단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 난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무엇에 대해서요, 엄마? 무엇에 대해서요? 천국. 전화기는 잠잠했다. 테스는 사람 뼈라도 되는 것처럼 전화기를 빤히 쳐다봤다.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다른 누구의 목소리와도 다르다. 우리는 어머니의 억양과 속삭임 하나하나, 제잘거림과 비명 하나하나까지 알아챌 수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엄마였다. 테스는 무릎을 끌어안았다. 처음 전화가 오고 난 뒤 그녀는 크래커와 시리얼과 삶은 달걀을 먹으며 집안에만 있었다. 그녀는 일도 하지 않았고 쇼핑도 안 했으며 심지어 우편물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감지 않은 기다란 금발을 한 손으로 빗어넘겼다. 기적에 갇혀버린 사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녀는 상관하지 않았다. 천국에서 들려오는 몇 마디는 지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말을 하찮게 만들었다.